네, 어제 굵직한 이슈였던 중국의 삼중 전회에 대해서 앞에서 다룬 만큼 마켓 트렌드에서는 어떤 또 굵직한 이슈를 제시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무래도 4분기 최대 이슈라면 중국의 삼중전회와 함께 미국의 소비가 회복되느냐 여부에 달려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소비는 가장 연관이 높은 지수가 결국 고용이기 때문에 미국 고용시장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미국 소비의 증가 가능성, 또 투자할 만한 종목들까지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연방정부 셧다운 됐던 그 상황에서도 고용은 사실 좀 예상 외의 결과를 나타냈었거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자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고용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용을 전체를 놓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한 발 더 뒤에서 볼 것이냐, 나오고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매 주간 지표보다는 좀 더 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확인해 보면서 지금의 고용 회복 정도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1970년대부터 2007년도까지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빠졌다가 회복되는 시기에 고용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복기에는 굉장히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경기 회복기에 전반적인 이 고용의 회복 속도는 굉장한 격차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큰 그림을 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최근에 고용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업에서 다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장기 실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업률을 하나하나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이렇게 장기적인 실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이 경기 회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지난 2008년도 위기 이후에 장기 실업자 수가 이만큼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증가를 보였는데 현재 장기 실업자 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 회복은 임시직의 비중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즈널적인 흐름, 결국은 계절적으로 4분기에 소비 시즌에 따라서 오프라인 쪽의 고용이 약간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지금 고용 회복의 전반적인 흐름이 아니냐. 또 정부의 지출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정부 관련 고용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시장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월별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나 아니면 주간으로 나오고 있는 ADP 고용 지표들 혹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봤을 때는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 바닥은 통과했다라는 것은 정설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질적인 부분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빠른 속도로 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시각에서 고용 지표를 해석해주고 계신데요. 현재 고용 지표 자체는 굉장히 바닥을 지나서 점점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다란 말씀 주셨지만 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 어떤 산업에서 가장 많이 고용을 잃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소매 쪽이나 서비스 쪽은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충격 이후 어느 정도 흡수하는 모습.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려가는 폭도 작았고 현재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가장 좋았던 2006년도, 7년도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면인데요.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것은 건설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그 화랑을 보였던 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쪽의 고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크게 반토막 정도가 난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도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빠른 회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제조업에서 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도 건설업의 회복이 빨라지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을 업종별로 조금 더 쪼개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의 경기 침체기,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2010년도 이후에 경기 회복기의 고용 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지금 종합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실제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네. 고용이 그나마 좋아진 것은 오바마 케어와 관련돼 있는 교육 의료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레저 관광이나 전문 사업들 쪽에 일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정보통신, 금융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용의 질이 높은 업종들이 여전히 둔화되는 모습,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산업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도 높았던 이들 업종의 회복은 아직까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업종에서의 임시직 증가가 현재 시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렇다면 이제 주택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거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주택 시장에서 크게 강세를 보였던 것, 특히 2010년도 이후에 강세를 보였던 것은 건축 시장 전체가 아니라 건설 자재 시장입니다. 자재 시장의 회복은 홈디포의 주가 상승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새로 짓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고쳤느냐 하면 주로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자재 수요가 동반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택을 새로 짓진 않았지만 기존 주택들을 재보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설 자재는 크게 늘어났지만 전체 주택 시장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착공 호수가 이 호조 때와 비교해서 확연히 지금 다르네요. 수준은 절반 정도 수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건설 시장의 고용이 회복되면서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텐데 최근에 뭐 금리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빨라지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월 달을 넘어오면서 또 하나 받았던 충격은 정부의 폐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1월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다시 또 이런 위험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측정하고 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 이후에 위기를 맞이한 미국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질적인 회복이 생각보다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고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네. 올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수혜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이잖아요. 그러게요. 자, 물론 질이 좋지는 않지만 임시직이 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올 연말은 그래도 이 소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소비라고 하는 것이 네. 총량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증분을 기준으로 네.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연말 소비의 전체적인 총량과 증분이 같이 늘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총량도 늘었지만 중요한 것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더 늘었다라는 것이 소비 증가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물론 총량은 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증분이 굉장히 작아질 가능성 혹은 정체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이 없다면 가처분 소득의 탄력적인 증가라든지 네. 아니면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소비 여력의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석 내용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또 네. 중국에서는 솔로데이를 맞이해서 온라인 쇼핑이 뭐 5조 원을 넘어섰다. 사상 최고다. 이런 분석 나왔거든요. 미국도 연말 소비 자체가 증분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어도 온라인의 힘에 힘입어서 좀 더 증가할 가능성 없을까요? 아시겠지만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판매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아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분명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전체 소비의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증가만으로 전체 소비 시장의 증가를 예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하나만 더 보시면 지금 미국의 주요 경제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자연실업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충격들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실업률 수준 6%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낮아져야 양적 완화를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7%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과거 벌어졌던 게 4%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1% 수준까지 줄어들었으니까 분명히 좋아지긴 했지만 이것이 더 탄력적으로 줄어들고 아까 살펴봤던 산업별 흐름, 즉 주택시장이 좋아져서 건설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전체적으로 미국 고용이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통화 완화는 쉽게 멈출 수 없다라는 점. 네. 그래서 시장이 밀리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소비 증가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고용 시장이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 네. 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결국은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처럼 미국의 소비 시즌이 찾아왔으니까 미국 소비가 좋아질 거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고라고 연결하는 것은 네. 조금은 오버페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적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런 요인과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제도 이미 미리 움직였지만 네. 중국의 삼중전해와 관련돼서 태양광을 비롯한 이 그린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환경 보호 정책을 쓰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받을 수 있는 핵심 종목군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제조업 회복에 정말 연동되고 있는 것은 일부 타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을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변화하는 날씨라든지 회복하고 있는 유통주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와 관련된 핵심 종목으로 압축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 커지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소비 관련주 맹신하는 거 위험하다는 말씀 네. 주셨습니다. 그보다는 종목 자체가 탄탄한 것에 그렇죠. 더욱더 집중해보자는 말씀이시네요.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